안녕하세요. 해외 이사 전문 기업 리안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 탑5 한번 제가 뽑아봤습니다. 제가 뽑아봤을 적에 제일 재미있는 건데 첫 번째 보관입니다. 대표님, 제가 미국으로 짐을 보내는데 운송기간 다 들어왔고 했는데 혹시 집을 못 가면은 현지에서 보관이 가능한가요?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 동경도,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 유럽은 운송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리니까 여유는 있지만은 유럽이 좀 집 구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명이면은 8, 9명 분 정도는 저한테 보관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맞죠. 이 해외까지 갔는데 집을 못 구하면은 낭패가 되니. 일단은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 좀 이렇게 많이 가는 지역들은요, 현지에서 또 보관이 가능해요. 무료로.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달 보관이 가능하고요. 그 나머지 국가는 약간 보관이 가능하지만 비용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관을 하시더라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띠딩. 근데 여기서 놀라운 점 하나. 그러면은 보관이 필요하다고 하신 10분 중에 실제로 보관하신 분들은 몇 명 계실까요? 1, 2, 3. 변하겠습니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왜냐면은 막 걱정하시고 미리 어떻게 될지를 시뮬레이션을 돌리시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분들은 가서 짐이 늦게 오는 거를 본인이 원치 않으셔서 보관하라고 말하기 전에 집을 다 구하십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 독일이나 유럽 지역에 집이 없을 때 잠깐 보관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30년 가까이 하면서 보관이 실제로 했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은 뭐냐면은 보관을 하라고 해도 한국 분들 보관할 수가 없어요. 빨리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애들 학교 가야 되지, 남편 취직하는 회사로 빨리 출근하려면은 집을 빨리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작 그분들이 걱정하는 집을 못 구해서 짐을 보관했다가 집을 구한 다음에 이사를 한번 해야 된다,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국 분들은 그렇게 보관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파손. 한국 이사는 특징이 있어요. 해외 다른 나라에서 이사하시는 경우는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아니면은 해외 이사는 해외 이사 업체가 하지만은 보험은 고객분이 따로 보험사에 가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한국은 운송사가 보험을 대신 서비스 차원에서 가입을 해드려요. 이게 짐량에 따라 500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 가량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요, 2천만 원에 가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본인들이 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실제 살림이 오래 쓰거나 같이 있는 것도 있다 보니까 애지중지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저희 회사가 제시한 금액 이상으로 보험 가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보험료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손이나 분실했을 적에는 만약에 2천만 원 가입하면 2천만 원 다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부분별로 1번에 100만 원, 2번에 300만 원 이렇게 하면은 해당 박스 번호에 가입한 보험 금액을 보상 금액을 드리는데, 보험사가 그냥 주진 않죠. 자료가 있어야 돼. 파손이면 파손 자료, 분실이면 분실 자료가 다 있어야 되고요. 이것도 만약에 파손했을 때는 뭐 감가상각을 한 거에 의해서 다 줍니다. 그래서 이 보험은요, 100% 보험 증권이 나옵니다. 제가 드리는 경우도 있고 안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무조건 다 보관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원하시는 경우는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보험 증권을. 이 말은 즉슨 뭐냐면은 해외 이사 해놓고 리암이 없어졌다, 괜찮아요. 보험 증권은 다 드리기 때문에 다 구성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거는 극단적인 예인데, 그만큼 보험은 해외 사무의 아주 기본이다. 그래서 파손, 이거는 저희가 리암 운송업체가 해주는 게 아니라 보험사가 해줍니다. 세 번째, 요즘에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다리차. 이것도 한국에서 해외 나가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한국 들어오실 때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한국 분이더라도 해외에서 오래 살다 들어오신 분들은 이 사다리차를 잘 인식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국내 이사를 하게 되면은 국내 이사 업체가 항상 국내 이사 비용이랑 사다리차 비용을 따로 얘기해줘요. 뭐 양쪽에 사다리를 쓴다, 단사, 한쪽만 사다리 치고 한쪽은 사다리를 못 쓰는, 그럼 그 비용을 따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고객분들 주는데, 해외 이사 하시는 분들은 이게 포함된 줄 아시는데, 저희도 이게 포함되어 있으면 좋은데 이 포함해서 하면 또 비용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는 현장에서 부르고요, 그 업체의 사다리차 사장님한테는 직접 결제해 드릴 수 있게끔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은, 한국에 들어와서 15층인데 20피트 분량인데 엘리베이터로 해달라는 거예요. 해드릴 수 있어요. 해드릴 수 있어요. 원하시면 해드려요. 근데 아파트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엘리베이터를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비용을 생각보다 비싸게 불러요. 그러니까 사다리차를 쓸 수 있으면 사다리차를 쓰라는 애들로 표현한 거거든요. 사다리차가 15만 원이면은 좀 더 받겠죠. 한 2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싼 데도 있겠지만은,
근데 엘리베이터 비용이 또 나오면은 또 못 낸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해외 이사로 나갈 때나 기후 이사 들어오실 때 저희 계약서 써드리거든요. 사다리차 비용은 고객 부담이고 불포함입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 회사 대 회사로 했을 때는 이건 포함시킬 수 있지만은 개인 거리일 때는 이 거주 형태가 정확히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와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와서 거주 형태에 따라서 안 쓰면은 발생이 안 되는 것이고, 사다리차를 쓰게 되면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다리차 비용은 나옵니다. 자, 네 번째. 제가 텍사스 해외 이사를 가는데 한국인 오나요? 물류팀 말하는 겁니다. 물류팀이 한국인 오나요? 이게 가는 지역이 있고 안 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뭐 아프리카 보냈는데 한국인 배송팀이 간다는 건 좀 어렵겠죠. 또 남미도 어렵겠죠. 근데 미국이나 뭐 일본, 뭐 기타 등등 웬만한 유럽 국가도 한국 분들이 가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분들이 가서 무조건 좋냐 안 좋냐는 조금 따져볼 만한 일들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남미 친구들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한국 분들 해외 이사를 보통 경력이 짧게는 5년에서 한 20, 30년 된 친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LA 파트너, 뉴욕 파트너, 아틀란타 파트너, 이 시카고 파트너인데 제가 다 가보는데 보통 한 친구가 한 15년 이상씩 다 일을 해요. 여기 애들은요. 그러니까 한국말 반말인데 좀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팁만 잘 주면요, 일 기가 막히게 해요. 저희들한테 문제가 뭐냐면은 텍사스 같은 경우는 LA에서 가다가 텍사스 내려놓고 뉴욕까지 가야 되는데 오버 서비스를 하거나 오버 부킹을 할 때가 있어요. 빨리 떠나야 되는데 뉴욕으로 지금 얘네들 여기서 더 까주고 막 이런다고요. 그래서 이게 일을 시킬 때는요, 한국 분보다는요 현지인을 부리는 게 더 좋아요. 근데 또 아닌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요, 업체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현지인이 아니라 아프리카 분들 또는 터키 분들을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이제 한국 분들이 어머님들이 키가 크고 많이 안 봤던 이제 아프리카 친구 물류팀들 오면 조금 살짝 심적으로 놀란 티는 안 나지만 놀라시는 경우도 좀 있어요.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는 이게 웬만하면 현지 파트너, 독일이면 독일, 네덜란드면 네덜란드, 스위스는 스위스, 현지인들이 가는 업체랑 보통은 파트너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래야지 이제 한국 분들은 심적으로 부담이 좀 덜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한국 분들이 좀 가기가 힘들어요. 대신에 독일 같은 경우는 한국 파트너 우리 매니저 분들이 가서 실제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날짜가 겹치는 경우는 좀 못 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가는 나라도 있고요. 또 장단점도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요거는 실제 사용했던 분들의 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나라 뭐 단톡방이라든지 밴드 아니면은 그 카페 한번 정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음식입니다. 한국 분들이 음식 욕심이 많기 때문에 김치 됩니까? 컨테이너에 김치 집으면 큰일 납니다. 가다가 다 발효해서 터지고 난리가 나죠. 저는 한마디로 따르면 웬만하면 안 가져가는 걸 추천드려요. 음식이 되는 나라가 있어요.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웬만한 건 다 될 수 있는데, 음식이 모든 세관 검사의 원흉이에요. 원흉. 멕시코 같은 경우는 쌀 한 톨만 있어도 컨테이너 다 잡아놓습니다. 음식이 있으면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섬나라 국가, 저기 남반구에 있는 호주, 뉴질랜드도 음식은 불가합니다. 저도 안 가져가면 좋겠는데 뭐 라면 같은 거, 뭐 기성품들 가져가신다는 것들은 말릴 수는 없는데, 요즘에 호주나 뉴질랜드 검역비용이 엄청 올라갔거든요. 옛날에는 뭐 100불, 200불, 현지 달러, AUD나 NZ 달러로 100불, 200불인데 지금 1000불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다 음식이랑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음식은 조금 욕심을 버려달라. 왜냐면 현지 가서 말이 안 통하는 국가에서 통관에 문제가 됐다고 하면은 해결하는 데 좀 막막해요. 파트너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지는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음식은 되도록이면 비추합니다. 자,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거 첫 번째, 보관되냐, 네. 그리고 파손 관련해서 사다리차 써야 되냐, 비용 내야 되냐, 그리고 한국인 직원이 가느냐, 그리고 음식 가져가면 좋냐. 그리고 다섯 가지인데 본인들이 생각했던 질문이랑 비슷하신가요? 또 요거 말고 다섯 가지 말고 나는 이런 게 좀 궁금하다. 근데 뭐 그냥 카카오 채널로 문의 주시면 실시간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이상 해외 이사할 때 가장 많은 질문 다섯 가지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